네, 안녕하세요. 유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10쪽 평면좌표에 있는 내용, 그리고 111쪽의 두 점 사이의 거리 부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댓글 다 달고 오셨죠? 출석 댓글부터 달고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내용은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앞부분에서 부등식 이쪽 부분에서 헤매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들도 뭐 많이 나오고 하니까 네, 그때 기억 잘 더듬으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111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오늘의 할 일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할 거고요.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법, 그리고 이제 좌표평면 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먼저 교과서 111쪽의 중간쯤 보시면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표평면을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 두 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점, B점. 자, A점을 x1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B점을 x2라는 좌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x1과 x2는 누가 더 큰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눴죠. x1이 x2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리고 x1이 x2보다 크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자, x1이 x2보다 작거나 같다면 무슨 얘기예요? 수직선 상에서 이 x1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작은 값, 즉 왼쪽에 그려지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A점과 B점을 얘기를 했을 때 A점이 B점보다 왼쪽에 있구나. 왜? x2라는 게 x1보다 큰 값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길이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를 우리가 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문자로만 돼 있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자,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 a라는 점의 좌표가 2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점의 좌표가 4입니다. 그럼 요 사이의 거리 우리 얼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 사이의 거리 2라고 그냥 단숨에 계산을 하죠. 요 2라는 값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4 빼기 2라는 값으로서 2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지금 x1과 x2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결국 선분 AB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 선분 AB의 길이는 x2 빼기 x1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형태, 이 두 번째 형태에서는 x1이 더 크잖아요. 즉, A좌표가 B좌표보다 수직선상의 오른쪽에 그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럴 경우일 때는 이 선분 AB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때 이 선분 AB는 수직선이 이번에는 이런 상태인 거죠. B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 A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니까, 그럴 경우일 때는 얘한테 얘를 빼는 것이겠죠. 그래서 x1 빼기 x2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쓰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 결론은 큰 거에서 작은 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는 거예요. 그쵸?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얘기를, 이렇게 누가 누구보다 작고 클 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얘기하고 싶으시면은요, 무조건 그냥 선분 AB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x2 빼기 x1인데 혹은 x1 빼기 x2인데 그냥 얘들한테 절대값 씌워야지.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겠죠. 결국 좌표 두 개 뺀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무조건 누가 더 큰지 작은지 확인이 될 수 없는 그럴 상황일 때는 두 좌표 둘 중에 아무거나 뺀 다음에 그냥 절대값 붙여서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예제 문제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직선 위에서 1하고 4 사이의 거리 둘 중에 누가 커요? 4가 크죠, 그쵸? 그래서 4 빼기 1, 3 된 거죠. 근데 1이 더 큰지 작은,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뺄래. 네, 1 빼기 4 하신 다음에 절대값 하셔도 3이라는, 마이너스 3한테 절대값 씌우니까 3이라는 결과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자, 뭐 문제 1번은 간단하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와 6 사이의 거리 8 됩니까? 그죠? 계산 굳이 써주신다면 1 빼기 마이너스 2의 절대값, 그래서 8입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암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누가 큽니까? 3이 크죠? 3한테 마이너스 7을 빼요. 10 되겠죠. 자, 누가 더 큽니까?
얘가 왜 같이 오네요? 누가 더 큽니까? 둘 중에 얘가 더 크네요. 그쵸? 근데 음수끼리여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헷갈려도 돼요. 얘한테 얘 빼볼게요. 얘한테 얘 빼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니까 음수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절대값 씌워서 양수로 만들어야지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5랑 0이니까 5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근데 오른쪽에 111쪽 오른쪽 아래 의사소통 해가지고 요거 나와있죠?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x 빼기 4의 절대값은 1입니다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식으로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으로 구할래요? 네, 전 이거 식으로 구할래요 하시면은 자,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그럼 절대값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겠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5라는 것이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까지 해 주시고 마무리돼야 되겠죠. 네, 맞네요. 5라는 건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런 답.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이번에는 4보다 작다일 때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요 x 빼기 4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그거를 확인을 하자라는 얘기죠. 자, 지금은 x가 4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x 빼기 4는 0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절대값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벗겨내게 되겠죠. 자, 요거는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x는 3입니다. 자, 3이라고 하는 거 그냥 답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 확인하시고 답하셔야죠. 3은 4보다 작은 거 맞네요. 그쵸? 그러니까 3 답돼. 자,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은 3 또는 5구나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수직선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수직선 상에서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4라는 값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A라는 점을 우리가 4라고 놓고요. A라는 점의 좌표를 4라고 놓고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X라고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A점은 이렇게 수직선상에 그려 놓은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B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찍어야 될 텐데 어떻게 찍어야 돼요? 이게 의미하는 게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방금 우리가 여기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여기에서 배웠듯이요. 그쵸?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네요. 자, 1이 되게 해주세요. 1이 되게 해주세요. 자, 요 A점하고는요 오른쪽으로 1만큼 간 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1만큼 온 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라는 점도 B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얘라는 점을 B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4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건 5고요. 왼쪽으로 한 칸 간 건 3이네요. 즉 x값으로 가능한 값은 3이거나 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우리 요 답이랑 결국 같아진 거 맞나요? 네, 수직선 상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수직선 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걸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지금은 특이한 경우로 지금 일사분면에 있는 두 점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점이 여기 있거나 이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런 직각삼각형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요. 자, 어디에 있어도 우선 우리가 지금 목표라는 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건데 그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봅시다. 자, A점을 이렇게 찍었어요. x1, y1으로. 그럼 여기에 x좌표가 x1이고 여기에 y좌표가 y1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B점을 여기에 찍었습니다. x2, y2로. 요놈의 x좌표는 x2고요. 요놈의 y좌표는 y2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 A점과 B점을 지나면서요.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들을 그리는 거예요. 봅시다. 요 A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게 그리고 y축에 평행하게 직선이 이렇게 그어요. 자, 그 다음에 B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직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요런 직각삼각형 빨간 걸로 할까요? 요런 직각삼각형 혹은 요런 직각삼각형 똑같은 직각삼 그 이제 위치만 다르죠. 그렇죠? 똑같은 직각삼각형 두 개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지금 한 가지를 여기 교과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직각삼각형이죠. 그쵸? 자, 여러분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요, 직각삼각형의 요 변들의 길이들의 관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요 길이의 제곱과 요 길이의 제곱 더한 것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쵸? 네, 그거 이용할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딱 쓰여요, 여기에서. 왜냐면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수직선과 이러한 수직선 두 개가 만들어내는 평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좌우로 움직이는 x축에 평행한 요것만 생각을 해본다면 A점부터 요 점까지 해서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x1이고요. 여기가 x2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길이는 당연히 요 길이랑 같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요 AC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요 AC의 길이는 x2 빼기 x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시면은 네,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은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 길이가 되는 거 맞을까요? 요렇게. 그래서 얘는 y2 빼기 y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는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한테 루트 씌운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한 게 여기에 있는 거죠. 자, AB의 제곱은 요 AB의 제곱이죠. 요 길이의 제곱은 AC 제곱 더하기 BC 제곱이다. AC 제곱 더하기 BC 제곱이다. 그거를 쭉 정리를 해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자, 우리는 제곱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얘한테 양변에 루트를 씌워가지고 똑같이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면은 AB의 거리의 길이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X좌표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의 제곱한테 루트 씌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자, 근데 x1과 x2가 같을 때, 그쵸? x1과 x2가 같다. x1과 x2가 같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라나요? 좌표 평면 하나 그려볼게요.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x1과 x2의 좌표가 같대요. 그럼 여기를 x1, y1이라고 하고요. 그럼 B점이 어디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거죠. x2, y2. 요 x1 좌표와 x2 좌표가 같은 거예요. 요 길이, 요 놈이 x1이자 x2인 거죠. 자, 그러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요 길이 구하는 거 맞습니까? 요 길이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y좌표 길이의 차이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결국 x1과 x2가 같다 보니까 그럼 여기가 0 된다라는 얘기 맞습니까? x2한테 x1 빼봤자 0 되니까요. 그쵸? 그러면 요 길이가 뭐가 돼요? 루트 요거가 되네요. 얘가 결국 의미하는 것은 절대값 y2 빼기 y1이 되겠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루트 x제곱은 뭐다? 절대값 x다. 그쵸? 네, 그거 생각하시면은 루트 y2 빼기 y1의 제곱은 y2 빼기 y1의 절대값이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이 경우일 때는 이제 y좌표가 두 개가 같은 경우겠죠. 이번에는 한마디로 B점이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거죠. B점이 여기에 있을 때 x2, y2라고 했을 때 y1과 y2가 같은 값이구나. 그때는 x좌표의 차이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번엔 반대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쵸? 네, 그 경우라면은 절대값 x2 빼기 x1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마무리를 했네요. 여기 부분은. 자, 그래서 정리를 해놨죠? 여기서.
112쪽에 그 중간쯤에 여러분들 파란 박스 있을 겁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x1, y1 그리고 B, x2, y2 사이의 거리는 x좌표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씌운 거다. 이 공식은 왜 어디에서 나왔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한 점이 원점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얘한테 얘 빼봐야 의미 있나요? 없죠, 그쵸? 그래서 그냥 x1 제곱, y1한테 0 빼봐야 네, 의미 없어요. y1 제곱. 네, 그래서 루트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밑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점. 마이너스 3,1과 1,4 사이의 거리의 길이는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서 요거는 하나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렇게 있을 때 A점이 마이너스 3,1입니다.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1 그 다음에 1,4 네, 여기 B점 1,4입니다. 그러면 길이들을 한번 구해 볼게요. 길이는 자, 요 길이 얼마인가요? 요 길이 구하려니까 x좌표의 차이 4 되는 건가요? 그쵸? 그 다음에 요 길이 구할래요? 요 길이 구하려면은 y좌표의 차이니까 3인가요? 그쵸? 그럼 이제 됐네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길이는 루트 4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다가 되겠죠. 네, 계산해 보면은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뭐 한두 개만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1번 한번 해보시면은 루트 어떻게 돼요? 4한테 2 뺀 다음에 제곱 더하기 1한테 3 뺀 다음 제곱. 선생님 3한테 1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큰 거한테 작은 거 빼는데 맞죠? 자, 그게 맞는데 어차피 우리 제곱을 할 거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얘는 뭐가 되나요? 루트 4 더하기 4가 되니까 루트 8 혹은 뭐 2루트 2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뭐 쭉 다 해보시고요. 4번만 같이 한번. 4번은 어떻게 됩니까? 이 4번은 우리 바로 앞에서 봤었던 요 경우가 되겠죠? 요 경우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4번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은 그냥 루트 3한테 0 뺀 다음 제곱 그냥 3의 제곱 마이너스 4한테 0 뺀 다음 제곱 뭐 마이너스 4의 제곱인데 뭐 그냥 4의 제곱이라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루트 9 더하기 16이니까 네, 5 이런 답이 나오겠네요. 네, 2번하고 3번은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제 1번. 세 점이 있대요. A점이 1,1. 얘네부터 우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얘는 1,1. X축, Y축. 네, 이렇게 있을 때 1,1부터 하나씩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1,1 여기네요. A점 1,1. 그 다음에 B점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네요. B점은 2,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C점은 4,입니다. 4,이면 한 요쯤 되겠네요. C점 4,2. 네, 이렇게 세 점이 있는 거예요. 좌표 평면 사이에. 조금 표현을 좀 해준다면 여기가 1, 1. 네,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가 2. 여기가 4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요런 삼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요런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자, 근데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입니까? 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달라는 게 이 문제의 최종 목표인데요. 우선 문제에 있는 대로 하나씩 얘기 찾아가도록 하죠. 1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를 각각 구해달래요. 자, 그럼 AB부터 구합시다. 선분 AB는요. 루트 얼마가 됩니까? 요 길이인 거죠. 그쵸? 자, 2한테 1 뺀 다음 제곱하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한테 1 뺀 다음 제곱하세요. 계산해 보니까 루트 10 나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BC 길이 구해 볼게요. BC 길이는요. 요 BC 길이는 어떻게 돼요? 루트 4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네, 계산해 보시면은 2의 제곱과 4의 제곱을 더하는 것이라서 루트 20이 됩니다. 뭐 2루트 5라 쓰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CA의 길이는 마지막으로 CA 길이는 뭡니까? 요 놈과 요 놈 사이의 거리죠. 그쵸? 4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1의 제곱 되겠네요. 계산해 보니까 10, 루트 10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걸 여기다 한번 표현을 해 보니까 표현을 해 보니까요. 여기가 루트 10이고 여기도 루트 10이고 여기는 루트 20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삼각형인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우선 AB 길이하고요. 그 다음에 CA 길이가 같으니까 그렇죠? AB의 길이랑 CA 길이가 같아요. 우선 이등변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제곱 더하기, 즉 AB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은 20의 제곱, 루트 20의 제곱 되는 거 맞을까요? 즉 AB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CA의 길이의 제곱은 BC의 길이의 제곱이네요. 즉 무슨 삼각형이 됩니까? 직각삼각형이죠. 자, 결국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 겁니까? 삼각형 ABC는 B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되는 것이죠.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각 A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A라는 부분을 여기를 직각이라고 찾아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고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BC의 길이가 빗변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도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문제로 넘어가면은요. 문제 3번. 자, 문제 3번에서는 세 점 역시 또 똑같은 건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그냥 좌표 평면에 그리지 않고 그냥 우선 찾아볼게요. 선분 AB 길이부터 찾아봅시다. 루트 마이너스 1한테 2를 빼고요. 제곱해주고 루트 3한테 0을 빼고 제곱을 해줍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루트 12가 되네요. 2루트 3이라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냥 요거를 그대로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요. 2루트 3이라고는 아직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자, BC의 길이도 구해볼게요. BC의 길이. 자, 이번엔 요 두 놈입니다. BC의 길이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0 있네요. 쓸 거 없어요. 그럼 0의 제곱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한테 루트 3을 빼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2루트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얘 계산을 해보니까 AB랑 BC 같은 놈이네요, 길이가.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CA로 한번 가볼까요? CA. 자, 마지막 CA, 얘네들. 요 놈과 요 점 사이의 거리 계산을 해보시면은, 자, 마이너스 1한테 2를 뺀 다음에 제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한테 0을 뺀 다음에 제곱, 그냥 2가 되겠죠. 자, 해보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도 역시 루트 12가 되네요. 세 변의 길이가 다 같네요. 그쵸?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입니까? 정삼각형 되겠죠. 네, 정삼각형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세 점을 준 다음에 좌표 평면에서 얘가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예제 2번으로 와볼게요. 자, 이번에는 좌표 평면상에 두 점을 또 줬어요. X축, Y축을 이렇게 놓고 두 점을 줬습니다. 2,4라는 점. 2,4. 한 여기쯤 되겠죠? 여기 A점 2,4. 여기 2고, 여기가 4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한 여기, 마이너스 1,1. 여기쯤 되겠네요. 마이너스 1,1. 여기가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두 점을 줬습니다. 자, 두 점을 주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해달래요.
자, x축 위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애들이죠. 여기 있는 요 x축이 여기잖아요. 그쵸? 요 x축 위에 있는 점들 중에 A점으로부터도 그리고 B점으로부터도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x축 위의 점이다 보니까 그 x축 위의 점을 우리가 뭐 C라고 놔둬볼까요? 그 C의 y좌표는 무조건 0인 거 맞을까요? 그쵸?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를 x, 0 혹은 뭐 a, 0 뭐 이렇게 놓으시던지요. 편한 걸로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의 거리 이 두 개의 길이가 같게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그 x값 찾아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을 만들어 봅시다. 식을 써볼게요. 우선 AC의 길이 구해볼게요. AC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4의 제곱 되나요? 그쵸? 자, 그러면 그거 쭉 전개를 해볼게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그 다음에 16인가요? 그쵸? 자, 4랑 16 계산을 해가지고 더하기 20이라고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둘게요. AC는 이런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C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C는 루트, 자, 요 놈과 x, 0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사이의 거리죠. 계산해보시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1의 제곱 되겠네요. 자, 얘도 역시 전개를 해보시면은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1. 자, 1 더하기 1도 우리 뭐 2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식을 만들어내면 될까요? AC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요것과 요놈들이 같다라고 x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식으로 이렇게 AC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습니다 라고 하는 요 식을 만들어내서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 거네요. 자, 루트를 벗기기 위해 양변을 제곱을 해주시고요. 네, 제곱을 하고 보니까 없어지네요. x제곱은 없어지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가 넘어갈까요? 넘어가면은 6x가 되겠고요. 그럼 2가 넘어올까요? 18이 되겠나요? 결국 x는 3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구하고 싶은 우리 요 점은 우리가 근데 우리 점 여러분들 답을 하실 때 x는 3 이래서 하시는 게 아니라 x축의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 c라는 점을 갖고 왔고요. 그 c라는 점의 x좌표를 x라고 둔 것뿐이지 문제에서 c x, 0이라고 딱 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답은 3,0이라는 점이구나 라고 이렇게만 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C 3,0 네, C라는 점은 문제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가 문제 풀기 위해 그 점을 C라고 잠깐 둔 것 뿐이지. 그래서 C는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3,0으로 답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같은 류의 문제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X축에 있는 게 아니라 Y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 구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Y축에 있는 점의 좌표를 여러분들 뭐라고 두면 될까요? 이번에는 0,x라고 두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요 점으로부터, 요 점도 우리가 잠깐 C라고 둔 다음에 각각의 길이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AC의 길이는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 0한테 마이너스 1을 빼니까 1의 제곱. x한테 2를 뺀 다음에 제곱. 네, 그럼 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쵸? 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이번엔 여기 요놈과 요놈 사이의 거리입니다. 3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의 제곱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얼마가 됩니까? 계산 쭉 해주시면은 13이 돼요. 자, 이제 결국 요 놈과 요 놈이 같습니다 라는 식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자, 그냥 갖다 하지 말고 양변에 제곱해 주신 다음에 곧바로 갖다 해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그쵸? x제곱 양변에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4x 넘어가겠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8x 되겠고 플러스 13 넘어갈게요.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18이 되나요? 그쵸? 자, 그러면 결국 x는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것이다? 0,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잘 푼 거 맞죠? 제가 그죠? 요새 저를 믿을 수가 없어서 저도 맞나요? 맞는 거 같은데 그쵸? 역시 절 믿으면 안 됐어요. 여기가 더하기 5인데 여기다 저는 빼기 5라고 이렇게 또 해놨네요. 그쵸? 절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도 저를 못 믿으니까 믿지 마세요. 자, 계산을 다시 해보면 결국 이렇게 됩니까? 그죠? 그쵸? 이렇게 깔끔한 값이 나와줘야 돼요. 깔끔한 값이. 그래서 0,1이라는 답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113쪽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114쪽에 있는 확인 문제를 풀어와야 될 텐데 거기에 있는 몇 개 좀 풀어보면서 오늘 수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뭐 그냥 슉슉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1번과 2번은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죠. 그쵸?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어디 위에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뭐 얼른 구해보자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5가 되겠죠. 그쵸? 이 정도는 암산하셔야 돼요. 6이 됩니까? 이거는? 그죠? 얘네들은 좀 계산을 해보죠. 3번 같은 경우는 루트 어떻게 됩니까? 1한테 마이너스 3 빼서 4의 제곱 1한테 4 빼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이겠네요. 그죠? 네, 계산해보면 5 나오죠. 루트 25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원점과 어느 다른 한 점 사이의 거리네요. 얘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3 빼기 0의 제곱 계산하면 루트 13 이렇게 나오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배웠습니다. 수직선상에서 그리고 평면상에서 이 두 가지로 배웠습니다. 오늘. 자, 그 다음에 세 점 원점, A점, B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 중에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주세요 하고 있네요. 자, 그걸 얘기하려면 각각의 선분의 길이들을 우선 찾으셔야겠죠. 그쵸? 자, 원점으로부터 이 A점까지의 거리는 이제는 슬슬 암산도 가능하실 겁니다. 루트 5가 되겠고요. 자, 원점으로부터 B점까지의 거리는 자꾸 늘리네요. 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루트 17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B의 거리는요. 루트 1한테 2 뺀 거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4한테 1 뺀 거 제곱 3의 제곱이네요. 루트 10 되겠습니다. 가장 긴 거 누구예요? 가장 긴 변은 요거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예각인지 둔각인지 직각인지 확인을 해보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요것과 가장 긴 변의 제곱과 남은 짧은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비교를 하는 거겠죠. 그쵸? 비교를 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네? 요건 17이고요. 얘는 5 더하기 10 되는 건가요? 누가 더 큰가요? 네, 이쪽이 더 큽니까? 자, 이쪽이 더 크면 결국 얘는 무슨 삼각형이에요? 둔각 삼각형이죠. 그죠? 반대로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더 컸다면, 이쪽으로 더 컸다면 그때는 예각삼각형인 거고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같았다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겠죠. 아까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는 앞쪽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얘는 이쪽이 더 큰 거니까 둔각삼각형입니다. 라고 하는 거 중학교 때도 배워보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해봅시다. 3번 수직선 위에 세 점 A점, B점, C점이 있는데 수직선 위에 세 점 우선 써놓고 한번 그리죠. 얘기를 하죠. 수직선 상에서 A점이 3 다른 색으로 해놓을까요? A점은 3 그 다음에 B점은 5
자, 그 다음에 C점은 X좌표 이렇게 돼 있는데, X좌표가 근데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그죠? A보다 더 작은 쪽에 있는 건지, 아니면 A랑 B 사이에 있는 건지, 아니면 B보다도 오른쪽에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건 모르겠는데, AC 더하기 BC는 10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C의 길이와 BC의 길이를 각각, AC의 길이와 BC의 길이를 각각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네, 표현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AC의 길이 어떻게 될까요? AC의 길이 x 빼기 3의 절대값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x 빼기 5의 절대값 되는 거 맞을까요? 그쵸? 결국 AC 더하기 BC는 10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x 빼기 3의 절대값과 x 빼기 5의 절대값이 10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어떻게 풀기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 거 우리 앞쪽에서 얘기했었잖아요. 111쪽이었나요? 네, 111쪽 오른쪽 아래 귀퉁이 의사소통 할 때 문제 풀었던 거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은 x 빼기 3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x 빼기 5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야 돼요. 근데 아까 그 나눈 거 우리 아까 얘기를 했네요. 아까 우리 3보다 작을 때, 혹은 3이랑 5 사이에 있을 때, 아니면 5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 세 가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범위를. 그래서 x가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x가 5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x가 3일 때랑 x가 5일 때는 다 빠져 있네요. 여기든 저기든, 그쵸?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군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얘도 역시 둘 중에 한 군데다가 넣어주시면은 모든 부분을 다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범위일 때 각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3보다 작으면은요, x 빼기 3이나 x 빼기 5나 다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절대값이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벗겨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x는 2가 되고요.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3보다 작은 애인가요? 맞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우선 답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3과 5 사이 한번 봅시다. 3과 5 사이. x가 3보다는 크니까요. x 빼기 3은 그대로 절대값이 벗겨져요. 근데 x 빼기 5는요.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 벗겨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뭔가요? x가 날아가고요. 좌변은 인데 우변은 10이래요. 걔네들이 같나요, 여러분? 안 같죠,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해는 없어요. 3이랑 5 사이에서는 근이 나오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요, 요 놈이나 이번엔 둘 다 양수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절대값 그냥 벗겨주시면 되겠네요. 이것은 10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2x 빼기 8은 10입니다가 되겠고, 8이 넘어가면 18인가요? 결국 x는 9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쵸? 자, x는 9. 5보다 크거나 같은 애 맞나요? 맞아요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결국 x는 마이너스 1 또는 9 이렇게 두 개의 답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거 3번까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4번, 5번,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의사소통 문제 여러분들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푸시고 오늘 복습도 좀 하시고요. 오늘 한 내용 다음 시간엔 수직선 위에서의 선분의 내분과 외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고요. 수강 완료 댓글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